차가운 공기가 이서연의 피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거실의 호화로운 장식과 값비싼 가구들은 그녀의 심장 속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녀의 앞에는 계모인 박혜진이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는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을 계약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하얀 종이는 마치 그녀의 미래를 집어삼킬 백지와도 같았다. 박혜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어. 서연아, 내 아버지 회사는 내일이면 부도야. 이 결혼만이 우리 모두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란 걸 왜 모르니?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계모의 얼굴을 보았다.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혼. 그 단어는 서연의 머릿속에서 독처럼 퍼져나갔다. 상대는 국내 최고의 대기업인 TK그룹의 회장이었다. 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그는 흉측한 외모에 괴팍한 성격을 가진 늙은이일 뿐이었다. 언론에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철저히 베일에 쌓여 그림자처럼 그룹을 지배하는 인물. 서연은 차라리 악마와 계약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제가 왜 그 희생을 해야 하죠?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재능 있는 주얼리 디자이너였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하는 꿈을 꾸며 밤낮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그 꿈은 점차 멀어져만 갔다. 이제는 그 꿈을 완전히 포기하고 늙은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박혜진은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희생, 이건 기회야.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과 명예를 얻게 되는 거라고. 네가 디자인한 그 쓸모없는 장신구들로는 평생 지하 작업실 신세를 면치 못할 걸. 그녀는 서연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서연의 꿈을 짓밟고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했다. 아버지는 박혜진의 사치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 모든 것이 자신의 무능함 때문이라며 자책하고 계셨다. 서연은 아버지를 그 절망 속에서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펜을 집어들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영혼도 함께 팔려나가는 듯했다.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적히자 박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서연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계약서의 마지막 조항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신랑의 외모나 건강 상태에 대해 일절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 문구는 마치 그녀를 조롱하는 듯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체념했다. 이제 그녀는 이서연이 아니라 TK그룹 회장의 이름 없는 아내일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결혼식은 소문대로 기이하게 진행되었다. 하객 한 명 없는 텅 빈 예배당에는 오직 서연과 주례, 그리고 병풍 뒤에 서 있는 신랑의 그림자만이 존재했다. 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마치 상복을 입은 것처럼 느껴졌다. 드레스의 화려함이 오히려 그녀의 비참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주례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병풍 너머에서 들려오는 신랑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건조하고 나이든 목소리였다. 예. 그 짧은 대답은 서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다. 그녀는 로봇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녀의 결혼은 성립되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그림자와 결혼한 셈이었다. 식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거대한 저택으로 옮겨졌다. 황금빛으로 치장된 감옥. 그곳이 그녀의 신혼집이었다. 집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넓고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방은 궁전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창문에는 보이지 않는 쇠창살이 달려 있는 것만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는 항상 서재에 틀어박혀 있거나 그녀가 잠든 후에 들어와 잠든 후에 나가는 듯했다. 모든 소통은 집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회장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혼자 하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오늘 외부 일정이 있으십니다. 그에게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서연은 점차 이 집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갔다. 아니, 익숙해지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녀는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하고 다시 디자인을 시작했다. 그것만이 이 숨막히는 현실에서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스케치북 위에서 반짝이는 보석들을 그릴 때만큼은 그녀는 늙은 회장의 아내가 아닌 디자이너 이서연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 테이블 위에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프리지아 꽃이 놓여 있었고 그녀가 예전에 무심코 갖고 싶다고 말했던 희귀한 디자인 서적이 배달되었다. 집사에게 물어봐도 그는 그저 회장님의 뜻입니다. 라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림자 같던 남편의 예상치 못한 배려였다. 괴팍하고 무서운 늙은이의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 작은 선물들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녀의 호기심은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한 어느 날, 서연은 큰 결심을 했다.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서재로 향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서재 문고리를 잡은 그녀의 손이 땀으로 축축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는 아주 천천히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흉측한 노인이 없었다. 대신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넓은 어깨와 곧게 뻗은 등, 창밖에 달빛을 받아 빛나는 검은 머리카락. 그녀가 숨을 죽이고 있는 사이 남자가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앞에 있는 남자는 늙고 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경제 잡지 표지에서나 볼 법한 조각처럼 잘생긴 젊은 남자였다.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 차가운 표정 속에 숨겨진 카리스마. 그는 바로 TK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모두가 그 존재를 궁금해했던 천재 CEO 강지욱이었다. 누구 마음대로 들어온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서연이 결혼식 날 병풍 너머로 들었던 그 기계음 같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의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강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큰 키가 그녀 위로 그림자를 들이웠다. 그는 서연의 충격받은 얼굴을 흥미롭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내 얼굴을 보니 그렇게 놀랐나 하긴. 흉측한 괴물일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은 대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 그녀는 속았다는 분노와 눈앞의 남자가 주는 위압감에 압도당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가득 찬 연극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연극의 여주인공으로 팔려온 것이었다. 지욱은 그녀의 턱을 가볍게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그의 차가운 손길에 서연의 몸이 굳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는군. 이서연 씨, 내가 바로 당신 남편. 강지욱입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워서 그 속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그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극을 벌인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기만적인 계약의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지욱은 그녀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연극이라 틀린 말은 아니지.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계획한 아주 지독한 시험이었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시험의 가장 중요한 일부였고,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으며 서류를 가리켰다. 할아버지 서연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강지욱의 할아버지는 TK그룹의 창업주이자 선대회장인 강대호였다. 그는 몇 년 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니. 도대체 왜 지욱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그녀가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와는 다른 새로운 계약서였다. 이 결혼은 할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아. 그분은 내가 돈이나 배경이 아닌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셨지. 그는 말을 이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만든 거야.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돈 때문에 영혼을 팔지 않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그 시험에 통과한 거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다. 서연은 기가 막혔다. 자신의 인생이 한 노인의 시험 때문에 송두리째 뒤흔들린 것이었다. 그녀의 희생과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시험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래서 저는 당신들의 시험에 이용당한 실험용 쥐인가요? 지욱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도 선택권이 있어. 그는 새 계약서를 가리켰다. 이 계약을 파기하고 위자료를 받고 떠나든가. 아니면 나와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지. 그의 제안은 차갑고 현실적이었다. 새로운 계약.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계약 결혼 유지. 기간 1년. 계약 기간 동안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 역할을 수행한다. 계약 만료 후 합의하에 이혼하며 TK그룹은 이서연의 브랜드 론칭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애니스, 이것은 또 다른 거래였다. 하지만 이전의 노예 계약과는 달랐다. 그녀에게도 이익이 되는 명백한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1년만 버티면 그녀는 꿈에 그리던 자신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었다. 늙고 추한 남편이라는 족쇄는 사라졌지만 대신 강지욱이라는 차갑고 예측 불가능한 남자가 남았다. 그녀는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 돈,
명예, 외모까지. 그런 그가 왜 할아버지의 이런 유치한 시험에 동조한 것일까? 그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서연은 이 남자가 어쩌면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노인보다 더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미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것이 그녀의 꿈을 이룰 유일한 기회라면 그녀는 기꺼이 악마와 다시 한번 거래할 수 있었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좋아요. 이 계약 받아들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의와 오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부터 그녀는 이 게임의 또 다른 플레이어였다. 강지욱의 입가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만족의 미소인지 아니면 새로운 장난감을 찾은 아이의 미소인지 알 수 없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이서연 씨, 앞으로 1년 잘 부탁하지. 내 아내로서. 그는 아내라는 단어에 특별히 힘을 주어 말했다. 그들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욱의 서재에 흐르는 침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방금 전 체결된 새로운 계약서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이 되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자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강지욱이라는 남자의 아내 역할을 연기해야 하는 배우가 된 것이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강지욱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도시의 야경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지만 서연에게는 그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이 집의 규칙을 설명해 주지. 내 공간과 당신 공간은 명확히 구분될 거야.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그의 목소리는 업무를 지시하는 CEO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몸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두 번째, 외부에서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여야 한다. 특히 할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야 해. 그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지독한 아이러니처럼 들렸다. 그에게 결혼은 오직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감정을 앞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그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고 자신의 것을 지켜야 했다. 알겠어요. 그럼 제 요구도 들어주셔야겠어요. 이 집 안에 제 개인 작업실을 만들어 주세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공간으로요.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강지욱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가 순순히 복종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에게 디자인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이자 삶 그 자체였다. 이 황금빛 감옥에서 숨을 쉬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강지욱은 서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서 그는 예상치 못했던 강한 의지를 발견했다. 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집사에게 말해서 동쪽 별관의 가장 좋은 방을 작업실로 꾸미도록 지시하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말하도록. 그의 허락은 의외로 쉬웠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대한 식당의 긴 테이블 끝에 홀로 앉아 식사를 했다. 강지욱은
이미 회사에 출근하고 없었다. 최고급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외롭게 채웠다. 어제까지만 해도 늙은 남편과의 아침 식사를 상상하며 공포에 떨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고독이 그녀를 짓눌렀다. 식사를 마친 서연은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박물관처럼 온갖 예술품으로 가득 찬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며칠 전에 결혼식을 떠올렸다. 하객 한 명 없이 텅 비었던 예배당.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잿더미 같았다. 그때는 병풍 뒤 그림자의 주인이 흉측한 노인일 거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주례의 물음에 병풍 너머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는 변성기를 통해 조작된 늙고 쉰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강지욱이었다니. 그는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야 했을까? 할아버지의 시험 때문이라고는 했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것을 즐기는 악마처럼 느껴졌다.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후 다시 손을 내밀어 새로운 계약을 제시했다. 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복도를 걷다 말고 걸음을 멈추고 주먹을 세게 쥐었다. 절대로 이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후가 되자 집사가 그녀를 동쪽 별관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작업실이 준비되어 있었다. 최신 장비와 온갖 종류의 보석 원석, 디자인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다보였다. 이곳은 감옥 속의 유일한 천국이었다. 서연은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디자인에만 몰두했다. 스케치북 위에서 연필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보석의 찬란한 빛을 상상하며 디자인을 하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강지욱이라는 존재를 잊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었다. 저녁이 되어 방으로 돌아오자 침대 위에 고급스러운 드레스와 보석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지욱이 쓴 것으로 보이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저녁 8시 준비하고 로비로 내려와. 그의 필체는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단정했다. 오늘이 바로 그들이 완벽한 부부 연기를 시작해야 하는 첫날이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드레스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이제 이서연이 아닌 강지욱의 아내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이것은 진짜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그녀는 로비로 내려갔다. 강지욱은 이미 말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 어울리는군. 앞으로 내 아내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신경 쓰도록. 그의 말에는 칭찬보다는 평가의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과 체온이 느껴지자 그녀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연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대호 회장의 고택이었다. 강지욱의 할아버지이자 이 모든 연극을 계획한 장본인을 만나는 자리였다. 서연은 차 안에서 내내 긴장감에 손에 땀이 찼다. 강지욱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눈치챘는지 나직하게 말했다. 긴장할 것 없어.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의 말은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의 알아서 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풍스러운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인자한 미소를 띤 노인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가 바로 TK그룹의 살아있는 신화 강대호 회장이었다. 오, 드디어 왔구나. 우리 새아가 얼굴 좀 보자. 강대호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하게 서연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강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주 현명하고 착한 아이를 얻은 것 같아 지우기가 부럽구나. 식사가 시작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고 갔다. 강지욱은 평소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정한 남편을 연기했다. 그는 서연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거나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는 등 누가 보아도 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그의 능숙한 연기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강대호 회장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너희 두 사람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지우기가 너를 만나고 나서 사람이 한결 부드러워졌어.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우리 지우기가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이 깊은 아이란다. 앞으로 잘 부탁하마.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과 같았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태로운 시간이었다. 그녀는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지욱은 완벽하게 연기를 끝낸 배우처럼 다시 원래의 차가운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강대호 회장은 정말로 손자의 행복을 위해 이런 시험을 만든 것일까? 아니면 그 뒤에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지욱은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화려했던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샤워를 하자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맴돌았다. 강지욱의 이중적인 모습, 강대호 회장의 의미심장한 눈빛, 그리고 아내라는 이름의 족쇄. 그녀는 앞으로 1년 동안 이 숨막히는 연극을 계속해야만 했다. 과연 그녀는 무사히 계약 기간을 마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이 시간에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누구세요? 그녀가 묻자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강지욱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왜 이 시간에 자신의 방에 찾아온 것일까? 이서연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예상대로 강지욱이 서 있었다. 그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그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잠깐, 그는 짧게 말하며 그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화려한 포장도 없는 아주 평범한 상자였다.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와 상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게 뭐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이 정체불명의 상자는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몰랐다. 열어봐. 그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상자를 가리켰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메모에는 비상 연락용, 그리고 내 아내로서의 공식 일정을 위한 것, 이라고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그의 차가운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는 문장이었다. 그는 그녀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을 지켜보더니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서연은 그의 넓은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행동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듯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의 삶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흘러갔다. 아침에는 텅 빈 식탁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낮에는 작업실에서 디자인에 몰두했다. 저녁이면 가끔씩 강지욱과 함께 대회 행사에 참석해 완벽한 부부를 연기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두 사람은 서로 마주치는 일조차 없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그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였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모두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들은 강지욱의 사람들이었고 서연은 그저 1년짜리 계약으로 들어온 이방인일 뿐이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감옥에서 철저히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작업실 책상 위에 활짝 핀 프리지아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노란색 프리지아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일까? 그녀는 집사에게 물었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회장님의 뜻입니다. 라는 알 수 없는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강지욱, 그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가 자신을 위해 꽃을 보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이것 또한 그의 연기의 일부일까? 아니면 그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일까? 서연은 꽃병에 담긴 프리지아를 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향긋한 꽃내음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어지럽혔다. 이상한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녀의 작업실로 국제 특송 소포가 배달되었다. 안에는 그녀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희귀한 보석 디자인 원서들이 들어 있었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 포기하고 있었던 책들이었다. 서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 역시 강지욱이 한 짓일까? 그는 어떻게 그녀가 이 책들을 원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녀는 이전에 계모에게 무심코 이 책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설마 그가 계모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알아낸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그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은 서연을 계속해서 흔들었다. 그는 때로는 얼음처럼 차갑게 그녀를 대하며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관계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배려로 그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가 없는 저택에서 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의 서재는 항상 굳게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집안 곳곳에 놓인 그의 물건들을 통해 그를 파악하려 했었다. 그가 읽는 책, 그가 듣는 음악, 그가 마시는 차 종류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그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는 고전 문학과 철학에 관한 책들을 주로 읽었고
재즈와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었다. 그의 취향은 그의 나이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깊이가 있었다. 차갑고 이성적인 CEO의 모습 뒤에 숨겨진 그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서연은 그를 알면 알수록 더욱 미궁 속에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어느 비 오는 주말 오후, 서연은 작업실에서 디자인에 몰두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가 그녀의 집중력을 더욱 높여주었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을 잊기 위해 더욱더 작업에 매달렸다. 그때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집사가 차와 다과를 가지고 들어왔다. 사모님, 출출하실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온 것은 평소와 다른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그릇이었다. 팥죽은 그녀가 어릴 적 돌아가신 친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음식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떠먹는 순간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이 밀려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건 어떻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집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팥죽이 생각날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남기고 집사는 조용히 작업실을 나갔다. 서연은 팥죽 그릇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지욱, 그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 그녀가 간절히 원하던 책, 그리고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추억의 음식까지. 이것은 단순한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가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 차가운 비즈니스맨과 세심한 배려를 하는 남자. 어느 쪽이 그의 진짜 모습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일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계약 파트너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택의 정원이 달빛 아래의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정원을 산책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홀로 정원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완벽한 CEO의 모습도 할아버지 앞에서의 다정한 남편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의 옆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그 역시 이 거대한 저택에서 혼자라는 사실을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그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나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모든 것이 정말 할아버지의 시험 때문만일까. 서연의 머릿속은 온갖 질문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가 던져주는 단서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그녀가 직접 그의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그녀는 작업실에서 밤을 새워 무언가를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이자 그녀의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게임의 수동적인 말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이 게임을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서연은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은 한 쌍의 커프스 버튼이었다.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칠흑같이 검은 오닉스 위에 밤하늘의 외로운 별처럼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를 박아 넣었다. 그것은 차갑고 고독해 보이지만 그 안에 누구보다 강렬한 빛을 품고 있는 남자. 강지욱을 상징했다.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나도 당신을 보고 있다는. 그녀는 완성된 커프스 버튼을 고급스러운 벨벳 상자에 담았다. 언제, 어떻게 이것을 건네야 할까? 그녀는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그의 허를 찌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순간을.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날 밤,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고 거센 비바람이 저택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지만 심상치 않은 날씨에 좀처럼 집중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펑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저택의 모든 불이 일순간에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덮쳤다. 정전이었다. 비상 발전기가 곧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초가 지나도 저택은 암흑 속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귀를 찢을 듯한 화재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비상 화재가 감지되었습니다. 기계음이 고요한 저택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둠과 소음 속에서 공황 상태에 빠질 뻔했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더듬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다. 복도는 아수라장이었다. 고용인들이 손전등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통신도 두절됐습니다. 혼란 속에서 서연은 중앙 계단 쪽으로 향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창밖이 환하게 빛나며 복도의 섬뜩한 모습을 잠시 드러냈다. 평소에는 화려하고 우아했던 공간이 지금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때 1층 로비 쪽에서 누군가와 부딪혔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다. 상대방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을 것이다. 서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대한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창문을 통해 눈부신 빛을 쏟아냈다. 그 찰나의 빛 속에서 서연은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흉측한 주름과 검버섯으로 뒤덮인 늙은 노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경제 잡지 표지에서 수없이 보았던 조각처럼 완벽하고 차가운 카리스마를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TK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욱.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과 함께 그녀를 향한 걱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평소의 딱딱한 수트가 아닌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결혼식 날 병풍 뒤의 그림자. 기계로 변조된 늙은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앞의 남자.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의 남편이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깜빡거리던 비상등이 마침내 켜지면서 로비를 희미하게 밝혔다. 시끄럽게 울리던 화재 경보음도 거짓말처럼 멈췄다.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다. 강지욱은 서연의 얼굴에 떠오른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경악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표정에서 순간의 걱정은 사라지고 원래의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그의 손길이 떠나자 서연은 비로소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내 서재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녀가 결혼식 날 들었던 변조된 목소리가 아닌 그의 진짜 목소리였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홀린 듯 그를 따라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그녀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항상 굳게 닫혀 있던 서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그의 왕국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최첨단 기기들, 그리고 방 전체를 지배하는 압도적인 권위. 그는 방 중앙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서연은 문턱에서 잠시 망설였다. 이 문을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할 터였다. 더 이상 거짓된 평화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었다. 강지욱은 거대한 책상 뒤의 의자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앉지. 그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연은 로봇처럼 움직여 의자에 앉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욱이었다. 언제부터 의심했지? 그의 질문은 마치 취조하는 형사 같았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다. 당신이 내게 꽃을 보내고, 책을 보내고, 팥죽을 보냈을 때부터 그녀의 대답에 강지욱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빨리 눈치챌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건 모두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한. 그의 변명은 궁색하게 들렸다.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시험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고 고작 시험이었다고요. 당신 할아버지의 유치한 장난에 놀아난 나는 뭐가 되죠?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나를 속이고 기만하고 이 감옥에 가둬놓고 즐거웠나요? 분노가 그녀의 목소리를 타고 터져 나왔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즐겁지 않았어. 이건 내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건 할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었어.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유언이요.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노는 게 유언이라고요. 정말 지독한 노인네군요. 서연은 거침없이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지욱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할아버지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그분 평생의 소원은 내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을 꾸리는 거였지.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는 놈이니까.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강대호 회장이 시한부라고 항상 인자하고 건강해 보였던 그의 모습 뒤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정말로 손자를 위한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을까? 강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당신을 선택한 건 할아버지지만 이 계약을 계속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해. 그리고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었어. 이서연.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차가운 손길에 서연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당신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똑똑하고 흥미로운 여자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이제 연극은 끝났어. 지금부터는 진짜 게임을 시작하지.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서연은 저항할 생각도 잊은 채 그의 깊은 눈동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강지욱의 얼굴이 다가오는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영원처럼 늘어났다. 그의 숨결이 이서연의 뺨에 닿았고, 그녀의 심장은 폭발할 것처럼 거세게 뛰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기 직전,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그의 키스를 피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게임에 휘둘리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어리석은 여자가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밀어내며 그에게서 떨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지욱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군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남의 약점을 쥐고 흔들고 거짓과 기만으로 사람을 농락하는 것. 그게 바로 TK그룹의 방식인가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대신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지욱은 순순히 물러섰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에 앉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과격한 표현이군.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 비즈니스는 전쟁이고 나는 이기는 법만 배웠으니까.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서연은 기가 막혔다. 그래서 이 결혼도 당신에게는 비즈니스였나요? 할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감상적인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당신의 이익을 위한 거래였을 뿐이잖아요. 그녀는 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고 싶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할아버지의 소원은 진심이야. 그분은 내가 평생 외롭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지. 하지만 이 결혼이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나 역시 이런 귀찮은 연극을 할 이유가 없어.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조금 드러냈다. 그는 서류한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 위로 밀었다. TK그룹은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야. 할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호시탐탐 경영권을 노리는 족속들이 너무 많아. 이 사회의 늙은 여우들, 그리고 내 배다른 형제들까지.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저기가 실렸다. 안정적인 가정은 내 입지를 굳히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돼.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회사를 이끌어갈 강력한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니까. 그리고 당신, 이서연은 그 무대의 여주인공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결국 그녀는 그의 권력 투쟁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서연은 분노와 함께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끔찍한 노인과의 결혼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라졌다. 대신 그녀 앞에는 냉혹하지만 솔직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앉아 있었다. 이제 감정적인 호소나 분노는 무의미했다. 그녀 역시 철저히 계산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좋아요. 그럼 새로운 계약을 하죠.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강지욱의 눈빛이 변했다. 이전의 기만적인 계약은 무효예요. 지금부터는 당신과 나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거예요. 강지욱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이내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동등한 입장 당신이 내게 내세울게
뭐가 있지? 그의 말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소나귀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신의 비밀이죠.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모든 것이 할아버님을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는 사실. 이 사실들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고 당신의 안정적인 후계자 이미지는 산산조각 나겠죠. 그녀의 반격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강지욱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순진하고 희생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람이었다. 원하는 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다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제 그는 그녀를 장난감이 아닌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첫째, 앞으로 1년간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겠어요. 할아버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당신이 원하는 어떤 자리에서든 최고의 아내를 연기해주죠. 당신의 후계자 자리를 굳히는데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첫 번째 카드를 꺼내놓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둘째, 1년 후에는 아무 조건 없이 깨끗하게 이혼해주겠어요. 위자료도 필요 없어요. 당신의 발목을 잡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이것은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었다. 대신 당신도 내 조건을 들어줘야 해요. 서연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다. 첫째, 계약 기간 동안 나를 당신의 아내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세요. 더 이상의 거짓말이나 일방적인 통보는 용납하지 않겠어요. 모든 일은 나와 상의하고 내 동의를 구해야 해요. 둘째, 내 작업에 대한 절대적인 자율성을 보장해 주세요. 당신의 지원은 감사히 받겠지만 내 디자인에 대한 간섭은 용납할 수 없어요. 내 브랜드는 오롯이 내 힘으로 성공시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 계약의 모든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위반 시에 대한 명확한 페널티 조항을 넣겠어요. 만약 당신이 이 계약을 먼저 위반할 경우 TK그룹은 내 브랜드 SY리의 론칭과 향후 10년간의 운영 자금 전액을 조건 없이 지원해야 해요. 그녀의 요구는 당돌했지만 지극히 합리적이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한 비즈니스 논리로 그를 압박했다. 강지욱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여자였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좋아. 당신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깨끗한 종이와 펜을 꺼냈다. 지금 당장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지. 변호사 따위는 필요 없어. 우리 둘만의 계약이니까. 그는 막힘없이 계약서 조항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서연은 그가 적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녀가 요구한 모든 사항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페널티 조항까지 망설임 없이 기입했다. 2통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강지욱은 먼저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고 그중 한 통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이서연 씨. 아니, 내 안에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미소가 아니라 오히려 흥미로운 상대를 만난 승부사의 미소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이 종이 한 장이 앞으로 1년간 그녀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하지만 이전의 노예 계약과는 달랐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의 의지로 맺는 그녀의 미래를 위한 계약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계약서에 두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만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뭉친 위험한 공범이자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불꽃 튀는 긴장감 속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게임의 막이 올랐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후 이서연의 삶은 미묘하게 변했다. 강지욱은 더 이상 그녀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약속대로 모든 공식 일정을 사전에 그녀와 상의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이름 아래 그들은 서로의 속내를 숨긴 채 팽팽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시험 무대는 T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였다.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과도 같은 자리였다. 이 파티는 강지욱이 자신의 아내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공개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서연은 이 자리에서 강지욱의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했다. 그녀의 성공은 곧 강지욱의 성공과 직결되었다. 파티 당일 저택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서연을 위해 동원되었다. 그녀는 마치 인형처럼 그들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 몇 시간이 지나고 거울 앞에는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실크 드레스. 그녀의 목과 손목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들은 모두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들이었다. 준비 다 됐나?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지욱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서연의 모습을 보고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전에 없이 강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에 압도당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나쁘지 않군. 그는 짧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반응에 속으로 희미한 만족감을 느꼈다. 당신의 파트너로서 부족함은 없어야 하니까요. 그녀는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한 연인처럼 완벽한 한 쌍의 모습을 연출하며 파티장으로 향했다. 파티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강지욱과 서연이 등장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장내에는 미세한 술렁임이 일었다. 베일에 쌓여있던 TK그룹의 안주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서연은 수많은 시선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지욱의 곁을 지켰다. 사람들은 그녀의 우아한 자태와 기품 있는 태도에 감탄했다. 그녀가 착용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주얼리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빛나는 디자이너 이서연이었다. 강지욱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저 자신의 옆을 지키는 장식품이 되어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명성에 기대는 대신 오히려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한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한 송이의 장미처럼 화려하고 도발적인 매력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국내 최대 호텔 체인의 상속녀이자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윤서아였다.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강지욱의 유력한 약혼녀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기도 했다. 지욱 씨, 오랜만이야. 옆에 계신 분은 소개 안 시켜줄 거야. 윤서아는 강지욱에게는 꿀이 떨어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과 질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서연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강지욱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내 아내, 이서연이야. 인사해. 여긴 윤서아 씨. 그의 행동과 말투는 누가 보아도 사랑하는 아내를 소개하는 남편의 그것이었다. 서연은 그의 능숙한 연기에 속으로 혀를 내둘렀지만 겉으로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윤서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윤서아 씨. 윤서아는 서연의 손을 잡는 둥, 마는 둥 하며 차갑게 말했다. 듣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시네요. 어디서 지욱 씨 같은 대어를 낚았는지. 운이 참 좋으신가 봐요. 그녀의 말은 칭찬을 가장한 명백한 모욕이었다. 서연의 배경을 비웃으며 그녀가 단지 운 좋게 신분 상승한 여자라고 깎아내리고 있었다. 순간 파티장의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주변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모두가 서연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욱의 표정도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으며 대답했다.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운보다는 제 자신을 믿는 편이에요.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제 운명을 바꿔줄 왕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제 재능을 알아보고 날개를 달아줄 최고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죠.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그녀는 윤서아의 공격을 재치 있게 받아넘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강지욱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임을 당당하게 선언했다. 동시에 강지욱을 최고의 파트너라고 칭찬하며 그의 체면까지 세워주었다. 주변에서는 낮은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윤서아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서연에게서 이런 반격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서연을 쏘아보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윤서아는 절대로 이대로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윤서아의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사교계의 영향력을 이용해 서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서연이 과거에 가난했으며 돈을 보고 강지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또한 서연이 참석하는 자선 행사나 모임에 나타나 사사건건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한 번은 유명 디자이너들의 자선 경매 행사에서였다. 윤서아는 서연이 기부한 주얼리 디자인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비웃었다. 어머, 이건 작년에 제가 파리에서 봤던 신인 디자이너의 작품과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요즘은 표절도 디자인의 일부인가 보죠. 그녀의 말에 행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표절은 디자이너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오명이었다. 그녀는 결백했지만 한 번 퍼진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이 모든 것이 윤서아가 꾸민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였다. 파티장 뒤쪽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지욱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윤서아 씨가 제 아내의 디자인에 대해 하신 말씀은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이 디자인은 제 아내가 1년 전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선물하기 위해 직접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저는 이 디자인의 최초 스케치와 제작 과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발언을 정정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윤서아 씨와 그 발언을 무분별하게 퍼뜨린 모든 언론에 대해 TK그룹의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윤서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강지욱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결국 윤서아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사건은 강지욱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가 자신을 지켜준 것은 고마웠지만 그것이 그들의 계약 때문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했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이었다. 윤서아의 굴욕적인 사과로 자선 경매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이서연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강지욱이 모두 앞에서 자신을 보호해 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는 자신의 소유물을 건드린 것에 대한 분노가 더 커 보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남자였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차가운 계약서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사건 이후 서연은 다시 자신의 세계인 작업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디자인에 몰두했다. 보석을 세공하고 금속을 다듬는 행위는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주는 유일한 명상과도 같았다. 강지욱은 그녀의 작업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집은 다시 고요한 침묵에 잠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은 서재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강지욱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한 내용의 통화를 하고 있었다. 결과가 이게 다야 젊은 층을 공략하겠다던 신규 브랜드 론칭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는데 변명만 늘어놓을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TK그룹의 패션 계열사인 TK스타일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이야기였다. 다음 날 서연은 강지욱이 서재에 두고 나간 관련 보고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녀의 디자이너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심각했다. TK 스타일의 신규 브랜드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진부한 디자인과 시대에 뒤떨어진 마케팅 전략으로 젊은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 수백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서연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면서 문제의 핵심을 단번에 파악했다. 그들은 젊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연필을 잡고 스케치를 시작했다. 이것은 누구의 부탁도 받지 않은 일이었지만 무너져가는 프로젝트를 보자 그녀 안에 전문가로서의 열정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브랜드 콘셉트와 디자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까지 포함된 완벽한 기획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할 수 없었다. 만약 회장의 아내가 프로젝트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수많은 구설에 오를 것이 뻔했다. 그녀의 실력은 온데간데 없이 낙하산이라는 오명만 남게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새로운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디자이너 S라는 가명으로 TK 스타일의 기획팀에 익명으로 기획안을 보냈다. 그녀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아이디어가 죽어가는 프로젝트를 살릴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메일을 보낸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잊고 다시 자신의 작업에 집중했다. 며칠 후 TK그룹 본사의 회의실. 신규 브랜드 실패에 대한 대책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의미 없는 논쟁만 벌이고 있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지욱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기획팀의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회장님, 며칠 전에 익명으로 들어온 기획안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내용이 너무나도 뛰어나서 그는 강지욱의 눈치를 보며 기획안을 스크린에 띄웠다. 처음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보던 임원들의 표정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기획안은 기존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담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파격적인 디자인 스케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전략, 그리고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관통하는 브랜드 스토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강지욱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의 차가운 얼굴에 처음으로 흥분과 감탄의 빛이 어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이거다.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그는 단번에 기획안의 가치를 알아보았다. 당장 이 디자이너 S를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 TK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모두가 천재적인 디자이너 S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이메일 주소 외에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고 발신지는 추적이 불가능했다. 디자이너 S는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 TK그룹을 흔들어 놓고 사라진 존재가 되었다. 강지욱은 답답한 마음에 기획안을 들고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몇 번이고 디자인 스케치를 다시 훑어보았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스케치 한 구석에 그려진 아주 작은 서명에 머물렀다. 그것은 밤하늘의 별을 형상화한 작은 문양이었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이서연의 작업실에서 보았던 그녀의 개인 스케치북. 그곳에서 똑같은 별 모양 서명을 본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설마 그는 자신의 생각을 애써 부정하며 곧장 서연의 작업실로 향했다. 서연은 창가에 앉아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다. 강지욱은 조용히 그녀의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모든 페이지의 구석에는 밤하늘의 별 문양이 작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 앞에 익명의 기획안을 내려놓았다. 디자이너 S. 그의 낮은 목소리가 작업실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당황스러움으로 크게 흔들렸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욱은 그녀의 반응을 보고 모든 것을 확신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충격,
감탄, 그리고 존경심. 그는 그녀를 그저 배경 좋은 온실 속 화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TK그룹 전체를 뒤흔든 진정한 실력자였다. 왜 말하지 않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제 이름이 알려지면 모두가 회장님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얻은 기회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제 디자인이 아니라 제 배경을 보게 되겠죠. 전 그게 싫었어요. 그녀의 대답을 들은 강지욱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과 재능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너무나도 얕보고 있었다. 그는 기획안을 그녀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 당신이 맡아. 이건 내 아내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야. TK그룹의 CEO로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제안하는 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부부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강지욱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서연은 TK 스타일 신규 브랜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의 이름 없는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총괄 디렉터라는 직함이 붙었고 그녀의 모든 결정에는 힘이 실렸다. 프로젝트 팀원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회장의 낙하산으로 여기며 경계했지만 그녀의 실력과 열정 앞에서 이내 마음을 열었다. 서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는 탁상 공론을 펼치는 대신 직접 발로 뛰며 젊은이들의 거리로 나갔다.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디자인에 담아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실패 직전이던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활기를 되찾았다. 팀원들의 눈에는 다시 희망과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지욱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매일 보고되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 상황보다 일에 몰두하며 빛나는 그녀의 모습 자체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여자였다. 그의 차가운 심장이 조금씩 그녀로 인해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의 성공은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질투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윤서아는 자선 경매에서의 굴욕을 결코 잊지 않았다. 강지욱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이서연을 감쌌다는 사실에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이서연은 그녀에게 단순히 연적이 아니라 반드시 짓밟아 버려야 할 원수가 되었다. 감히 근본도 없는 계집애가 내 자리를 넘봐 윤서아는 와인잔을 벽난로에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는 이서연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러다 그녀는 가장 확실한 무기를 떠올렸다. 이서연의 가장 치욕스러운 과거를 알고 있을 사람. 바로 그녀의 계모 박혜진이었다. 박혜진은 서연이 TK그룹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자신이 팔아넘긴 의붓딸이 이제는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때 윤서아로부터 비밀스러운 연락이 왔다. 두 여자의 검은 욕망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난 두 사람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악마의 계약을 맺었다. 이서연을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을 알려주세요. 성공하면 TK그룹의 며느리 자리는 물론이고 박 여사님께서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챙겨드리죠. 윤서아의 제안에
박혜진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걔한테도 약점이 있고 말고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박혜진은 서연이 대학 시절 졸업 작품전에서 겪었던 작은 실패담을 꺼내놓았다. 당시 서연은 독창적인 디자인을 선보였지만 한 심사위원의 오해로 다른 작품을 표절했다는 누명을 썼던 적이 있었다. 결국 오해는 풀렸지만 그 일은 서연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다. 박혜진은 이 사건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과장해서 윤서아에게 넘겼다. 그들의 음모는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먼저 프로젝트의 핵심 디자인 시안이 경쟁사로 유출되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린 것이 분명했다. TK 스타일이 공식 론칭을 발표하기도 전에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팀은 혼란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이탈리아에서 특별 주문한 최고급 원단이 공장으로 입고되었을 때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군가 고의로 원단에 화학약품을 뿌려 값비싼 실크는 얼룩덜룩하게 변색되었고 섬세한 레이스는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다. 샘플 제작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TK그룹의 신데렐라. 이서연 디렉터의 숨겨진 과거 상습 표절 의혹의 진실은. 기사는 박혜진이 제공한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연이 대학 시절부터 남의 디자인을 도용해왔다는 악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심지어 조작된 증거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대중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가십에 열광했다. 역시 근본은 어쩔 수 없군. And for. 운 좋게 재벌가에 시집 가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라는 악성 댓글들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다. 서연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디자인 유출, 원단 훼손, 그리고 대중의 비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밤새워 이뤄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팀원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고 식사도 거부했다. 그녀는 망가진 원단 조각들과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들을 보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강했지만 믿었던 가족의 배신과 세상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날 밤 강지욱이 굳게 닫힌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방 안은 어두웠고 서연은 창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바닥에는 찢어진 스케치와 엉망이 된 원단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강지욱은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질문이나 질책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위로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고요한 작업실을 가득 메웠다. 그는 그녀가 모든 것을 쏟아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단단한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강지욱의 품은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주는 견고한 성벽 같았다. 한참을 울고 난 이서연의 마음에는 씁쓸한 현실 대신 기묘한 안도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나는 당신을 믿어. 강지욱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한 적 없어. 그는 그녀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이 모든 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야. 그리고 나는 그 배우를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의 말은 빈 위로가 아니었다. 이미 그의 눈은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였다. 서연이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강지욱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TK그룹의 최고 보안팀과 법무팀이 그의 지휘 아래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패배할 생각이 없었다. 특히 그의 여자 이서연이 관련된 전쟁에서는 더욱더 그랬다. 서연은 더 이상 약한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았다. 강지욱의 절대적인 신뢰는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투지를 깨웠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흐려져 있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싸우겠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한 팀이었다. 강지욱은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고 배우를 추적했고, 서연은 내부의 문제를 파고들며 자신을 둘러싼 의심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다. 보안팀은 밤샘 작업 끝에 디자인 시안이 유출된 경로를 찾아냈다. 프로젝트 팀의 신입 디자이너 한 명이 돈에 매수되어 경쟁사에 정보를 넘긴 것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그 배우에 윤서아가 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다. 또한 원단이 보관된 창고의 CCTV에서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자가 몰래 잠입하는 영상이 발견되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팀원들 앞에 섰다. 나에 대한 소문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내 디자인에 대해 떳떳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명보다 실력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흔들리던 팀원들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망가진 원단을 대체할 새로운 소재를 찾고 유출된 디자인을 뛰어넘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위기는 오히려 그녀의 창의력에 불을 지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팀원들은 다시 그녀를 신뢰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는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의 불씨를 피워 올렸다. 마침내 모든 증거가 모였다. CCTV 속 남자는 윤서아의 비서였고, 표절 기사를 처음 터뜨린 인터넷 매체는 윤서아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혜진의 차명 계좌에 윤서아의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포착되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강지욱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에는 TK그룹의 주요 임원들뿐만 아니라 이번 프로젝트의 실패를 빌미로 강지욱을 끌어내리려는 반대 세력까지 모두 참석했다. 심지어 윤서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명목으로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 이사가 서연의 스캔들을 거론하며 프로젝트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회장님의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이서연 디렉터를 해임해야 합니다.
여러 이사들이 동조하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강지욱에게 불리한 분위기로 흘러갔다. 강지욱은 그들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침내 모든 반대 의견이 터져나온 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는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실을 보여드리죠. 그의 말과 함께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돈에 매수된 디자이너의 영상 진술서였다. 그는 윤서아에게 어떻게 매수되었고 어떤 정보를 넘겼는지 눈물로 고백했다. 다음으로는 창고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윤서아의 비서가 원단을 훼손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이사들은 경악했다. 윤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강지욱의 비장의 카드가 공개되었다. 스크린에는 윤서아의 페이퍼 컴퍼니에서 박혜진의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간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 모든 것을 사주한 배우가 누구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강지욱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윤서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그녀는 발악했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다. 모든 이사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강지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옆에 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으며 이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제 아내이자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이서연 디렉터를 모욕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절대적인 왕의 선포와도 같았다. 서연은 자신을 굳건히 지켜주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신뢰가 담겨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폭풍처럼 끝난 후의 고요함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윤서아는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다시피 회의실을 퇴장했고 그녀의 비명은 굳게 닫힌 문 너머로 희미하게 사라졌다.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강지욱이라는 젊은 군주가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사람인지를 온몸으로 깨달았다. 강지욱은 이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법무팀장에게 지시했다. 윤서아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기세요. 명예훼손, 업무 방해, 산업 스파이 혐의까지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또한 TK그룹과 관련된 모든 호텔 및 리조트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윤서아와 그녀의 가문에 내려지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회의실을 나온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에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후련함보다는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자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화살로부터 그녀를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를 향한 그의 절대적인 믿음은 계약서의 어떤 조항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없었다면 그녀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계약 결혼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 이진섭이 초조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뉴스를 접하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아비가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 여자의 말을 믿고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박혜진의 모든 악행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어떻게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딸을 사지로 내몰았는지, 이진섭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딸의 상처였다. 서연은 그런 아버지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원망의 찌꺼기들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괜찮아요. 아빠, 다 끝났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이진섭은 아이처럼 흐느꼈다. 그들 부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상처를 보듬었다. 윤서아와 박혜진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윤서아의 가문은 TK그룹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고, 그녀 자신은 모든 사회적 명예를 잃고 검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박혜진 역시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진섭은 그녀와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녀는 평생을 탐했던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다. 이서연의 프로젝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에스리라는 이름으로 론칭된 브랜드는 젊은 세대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출시와 동시에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이서연은 대한민국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인 디자이너로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히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저택은 더 이상 황금빛 감옥이 아니었다. 서연과 지욱, 두 사람의 온기로 채워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각자의 일에 몰두한 후 저녁이면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지욱의 할아버지 강대호 회장이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상에 누워있는 강 회장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을 보는 그의 눈빛만은 따뜻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말했다. 세아가 우리 지우길 부탁한다. 저 녀석이 겉으론 강한 척해도 속은 외로운 아이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강대호 회장은 손자와 손자 며느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지독했던 시험은 결국 해피엔딩을 맞이한 셈이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계약 기간인 1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그 계약에 대해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종이 한 장은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가끔씩 불안해졌다. 강지욱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가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계약 만료일을 일주일 앞둔 저녁이었다. 강지욱은 서연을 데리고 그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1년 전 그들이 함께 서명했던 계약서를 꺼냈다. 서연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강지욱은 계약서를 그녀에게 내미는 대신 그 자리에서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망설임 없이
벽난로 속 불길에 던져버렸다. 계약서는 순식간에 한 줌의 재로 변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는 가슴에 가져다 댔다. 들려 내 심장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뛰고 있어. 이건 연기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소원과 회사를 위한 거래였어. 하지만 당신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게 변했어. 당신의 재능, 당신의 강인함,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까지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됐어. 이서연.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그가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가 들려 있었다. 나와 진짜 결혼해 주겠어.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평생을 함께할 나의 유일한 아내가 되어줘.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강지욱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녀를 일으켜 세워 깊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벽난로의 불빛이 행복에 젖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억지로 시작된 결혼. 거짓으로 가득 찼던 관계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피어났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이 아닌 함께 써 내려갈 행복한 미래의 첫 장이 펼쳐져 있었다.